내년 이후부터는 애플도 시리에 장착돼서 거기에 생성형 AI가 들어올 걸로, 모바일 쪽에서도 HBM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또 레벨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흑연을 이제 수출을 중국에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중국의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미 호주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사수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또 지각 변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CPU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인텔이 급락했죠. 인텔 급락하고 AMD 빠지고요. 네. 근데 여기 ARM이 같이 오르고. 예, 결합된 게 ARM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아키텍처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와 엔비디아가 만나서 뭘 하냐면은 PC 쪽에 CPU, 원래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흔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영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이 흔들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강력한, 왜 PC CPU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윈도우 진영이거든요. 네. 이쪽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맥 진영들과 대치했었을 때 이게 앞으로 애플이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애플은 자기도 그러면 우리도 칩을 만들겠다. CPU 칩을 만드는데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 AI와 결합된 칩을 만들겠다라는 쪽, 생성형 AI가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 직접적으로 생성형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CPU를 만들자. 그걸 선택한 게 엔비디아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구도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 앞서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애플이 이거 안 되겠네. 결국에 뭡니까 이게 다 AI 싸움이죠. 이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섞은다는 게 아니라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갤럭시 S24부터 나오는 후속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PC 기반이죠. 지금 모바일 기반 쪽에서도 아마 전쟁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애플과 또 이쪽에서는 그 모바일 메이커로 봤었을 때 프리미엄 폰으로 보게 되면 삼성의 갤럭시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구글 픽셀폰 있죠. 이거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플 쪽이 딱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다 내년 계획이 뭐냐면 내년 이후부터는 애플도 시리에 장착돼서 거기에 생성형 AI가 들어올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AP 칩이라는 것들도 다 여기에 적합하게 바뀌기 시작하겠죠.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AP 그냥 둬서 AI 적합하게가 아니라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레벨업이 돼야 되고, 그걸 보관해주는 이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메모리 폭발합니다. 또 모바일 쪽에서. 그러면 갤럭시도 당연히 지금 썼던 메모리가 여기 아니라 좀 바뀌어줘야겠네. 당연히 구글도 이번에 G3라고 하는 칩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도 HBM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또 레벨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용량 자체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세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뭐 시리아 뭐 해줘, 뭐 시리아 지금 날씨가 어떠니, 이거는 완전히 저 초보적인 단계고 이걸 뛰어넘는 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아 임 대표님이 전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전화 못 받게 되면 문자를 남겨줘. 문자는 중얼중얼 이렇게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먼저 기다리시라. 제가 조금 한 20분 늦겠다. 이거를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nd, or와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를 AI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다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요런 거. 야, 이게 반도체 할 일이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흑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흑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게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줬을 때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흑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주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제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도 보니까 시장은 하락했는데 플러스로 결국엔 좀 움직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주려고 하다가 이제 겨우 강보합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흑연을 이제 수출을 중국에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중국의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중국은 본인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제 심화시키면서 이 부분들을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 시대 때는 미중 갈등이 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상을 시키면서 좀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원자재, 자본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의 핵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광물 자원에 대해서 뭐 이거 반도체 만들고 2차 전지 만들려면 핵심 광물 자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부분에 대한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러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 매장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광물 자원들을 캐내 가지고 정제를 하고 정련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로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게 비용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그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시설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부분들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주로 환경에 별로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썼던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을 하다 보니 중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나 흑연 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흑연에 대해서 먼저 칼을 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토류의 생산량과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고 매장량에 있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라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또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호주라든지 미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장량이 꽤 있는데 이걸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로 중국에서 우리가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자 흑연 쪽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다른 튀르키예나 브라질 이런 쪽이 많지만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중국이 많기 때문에 요걸 이제 무기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본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쉬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는 일부 이 이슈로 가지고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오늘은 유가가 오늘 한 2% 정도 조정받았죠. 유가 조정받았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관련해서 이게 상사 관련된 에너지 기업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흑연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심화가 된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시장에서는 좀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은 또 좀 다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포스코 홀딩스도 40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10월 24일 날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이 흑연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했을 때 반사 수혜를 좀 누릴 만한 회사가 누가 있냐? 뭐 큰 기업 중에 작은 기업들은 어제 테마주 쪽으로 움직였는데요. 하나씩 보면 일단 PBR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참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랠리에서 계속 뭐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봤었었고요.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 제가 PBR 2배 이상에서는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오른 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뭐 다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 요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트레일링 PBR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2배 정도 넘어섰다가 평균적으로 이게 한 1.7배 정도 수준이 이 회사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는 1.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배 아래로 지금 다시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확실히 많이 올라갔던 것보다는 부담감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이제 이게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PBR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PBR이 저렇게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게 10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2%요 사이에서 계속 10년 동안 움직였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 기록을 하고 또 4% 기록하고 과거 대비보다 레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들에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드렸고, PBR이 2배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3%를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핵심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부에 들어가 있는 LNG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서 마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과거 10년, 20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넘어서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과연 이 최근에 이 기대를 받았던 에너지 사업부, 특히 LNG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늘 좀 선방을 해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7월달 이후가 3Q잖아요, 3Q. 그죠? 3Q의 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가스 가격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안 좋은 영업 상황 환경에서도 이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부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과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월 달에 흑연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5월 29일 날. 네. 호주의 광업 회사 중에 블랙록 마이닝이라고 있는데 그 자회사와 함께 2차 전지 배터리용 흑연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입해 와서 유통을 해 와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공급하는 그 역할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흑연을 통제하면서 흑연에 대한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 가격이 출렁출렁거리면 이 회사는 이미 호주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사수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좋아지고 완화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이 반사 수혜가 좀 큰 기업주 중에서 찾아본다면 매니저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오늘은 유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과 함께 업데이트 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